안녕하세요. 건교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제2의 실전 모의고사 51번부터 75번까지 가보겠습니다. 51번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에게 접종해야 할 예방접종은 1번 디프테리아를 고를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는 2, 4, 6개월 그리고 15에서 18개월, 4살, 6살 때 접종을 하고 BCG는 4주 이내에 접종을 하게 되어 6개월 이내에 접종이 되어져 있는 것은 디프테리아 결핵입니다. 그리고 MMR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개월, 4살, 6살 그리고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이 각각 다른데 12개월 이후에 접종합니다. 52번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결핵균에 노출이 되었는지 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도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베르쿨린 검사 후 음성 반응이 나타날 때는 항체 형성을 위해 BCG를 접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결핵 예방접종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양성이 나오실 거예요. 53번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실시되는 예방접종은 B형 간염입니다. 0, 1, 6개월에 각각 한 번씩 접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결핵이 4주 이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예방접종도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지혜 선생님 유튜브에 보시면 예방접종 송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54번 1차 예방을 위한 주된 내용 되어 있는데 벌써 이 문제만 한 5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신물이 나지만 가볍게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맞는다든지 그러한 행동들을 뜻하고 여기 식이요법, 조기발견 치료, 임상적인 간호는 2차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되었을 때 그에 맞는 식이요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2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활복귀는 3차입니다. 55번 만성질환자들의 집단검진을 실시한 이유는 2차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5번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56번 아들 한 명이 있는 부인이 출산 간격을 두고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권장되는 피임 방법으로는 이제 자녀분들의 토율 조절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피임 방법은 자궁 내 장치입니다. 여기서 난간 결찰술은 영구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자궁 안에 루프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자궁 내 장치는 2, 3년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혹시나 임신을 원할 때에는 제거를 해서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구리가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우리 몸은 그게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물질들에 의해서 자궁 안에서는 염증을 일으키고 여기서는 또 착상을 방해하며 호르몬 제제도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가 들어오기 힘들도록 합니다. 57번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과 알맞지 않은 것은 전체 인구에서 60에서 70% 차지할 정도로 인구 비중이 높으며 질병에 취약하고 대부분 예방을 하면 효과가 큽니다. 대신에 예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 어린이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
모자보건센터 설치 시 필요한 시설과 거리가 먼 것은 격리시설 및 대기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56번.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모자보건 사업 대상자는 임신, 분만, 출산을 한 지 6개월 된 인부까지를 뜻하고 그 다음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는 8살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0번. 모성 사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임신, 출산, 상류합병증으로 인한 모성인 사망률을 분자로 두고 분모는 가임 여성을 두게 되는데요. 가임 여성은 15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을 뜻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 측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의 올바른 설명으로는 상호 이해를 하려면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서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으며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보다는 지역 주민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번.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으로 중요한 사항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같은 문제로 여기 보면 2번에 의사결정의 주체는 또 지역 주민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는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노인 질환과 증상 경과는 비정형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물의 배설이 느립니다. 약물에 대한 개인차가 있으며 한번 잠들면 쉽게 깨고 숙면이 어렵습니다. 65번. 진료 기록을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이 기간은 돼 있는데 우리가 의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저장해 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기 하나 때문에 동네 병원에 잠깐 들렸다 가도 그 병원에서는 메모장에 적어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전산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보관을 해놨다가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되는 기간으로는 10년을 고를 수 있고 또 10년에 해당되는 것은 수술기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랑 수술기록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제일 큰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간호기록부입니다. 그래서 간호기록부는 또 이렇게 5글자니까 5년 이렇게 외운다든지 그리고 처방전은 처방 2글자에서 2년 그리고 진단서는 3글자니까 3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66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인권교육을 받고자 할 때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4번이 아니라 4시간인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보수교육은 8시간이죠. 67번. 대한결핵협회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연구, 조사, 예방, 퇴치 사업을 중점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막 우리 연말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구매하신 적 있죠?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 씨는 모금 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퇴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실로 모인 모금을 통해서 이제 그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움으로써 결핵을 치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퇴치 사업에 들어가나 봐요. 68번. 구강보건법상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와
또는 구강 보건 교육, 검진, 위생지도,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69번. 결핵이 속해 있는 법정 감염병은 결핵은 2급 감염병에 속해 있죠. 그래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과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70번. 섭씨 6도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혈액으로는 혈장 성분 체열이 있고 전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도, 혈소판은 20에서 24도 정도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헌혈 해보셨나요? 우리가 전혈은 이제 한 10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는데 이 혈장 헌혈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갔다가 혈장만 쏙 빼서 다시 우리 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도 또 헌혈을 한번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들리는 말에는 지금 헌혈하는 기부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혈액을 또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근무하시면 알겠지만 이 수혈이 엄청 중요하고 참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다른 병원에서 막 퀵서비스로 막 받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 헌혈의 집에서 만나요.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누운 자세가 답답하여 앉아서 호흡하는 것은 이제 기자호흡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지만 이게 기자호흡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앉는 거 말고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심부전이라든지 폐정맥이 압박되었을 때 그 부담을 덜어내고자 자세가 이렇게 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면 증력에 의해서 다른 장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호흡하기가 그나마 원활해지는 거죠. 고막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는 성인은 후 상방, 3세 미만은 후 하방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귀지가 많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축두 동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을 정확히 잴 수 있고 시간은 1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비위관 영양 시 위치 확인하던 중 흡입 내용물이 200cc 이상 나왔을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하는 태도로는 흡입물을 다시 넣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흡입한 내용물을 버릴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들도 다 소화액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의 특별한 처방이 없는 한 이제 빼낸 내용물은 버리시면 안 되고 다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격리 환자가 있는 격리실에 들어갈 때 마스크 사용법으로는 가운을 입은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순으로 착용해야 되며 같은 환자라고 할지라도 간호를 이제 끝날 때마다는 새로 마스크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이 경과 시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며 마스크를 풀 때는 손을 씻고 아랫끈을 풀고 윗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바깥쪽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환자의 접촉이 많은 간호조무사는 손 씻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내과적 무균술에 손 씻는 방법에 알맞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손톱 밑을 씻는다, 팔에서 점박으로 흐르게 한다, 그리고 세면대에 입고 있는 유니폼을 닿게 한다 돼 있는데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